여러분, 작년에 집을 산 김 씨가 취득세로만 6천만 원을 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똑같은 5억 아파트인데 옆집 박 씨는 500만 원만 냈다고 합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바로 세법 지식의 차이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 세금 폭탄을 피하는 실전 절세 전략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을 살 때 알아야 할 취득세 절세 전략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보유하는 동안 줄일 수 있는 종부세 절세 방법을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팔 때 수억을 아낄 수 있는 양도세 절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금은 거래 전에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면 합법적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후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이 중요한 이유는 2025년 현재 부동산 세법이 역대 가장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중과 종부세 인상 등 함정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세무 전문가 못지않은 절세 노하우를 갖추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 가능한 체크리스트까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먼저 취득 단계 절세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취득세 폭탄을 피하는 타이밍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집을 사는 순간의 내 상황에 따라 취득세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한 A씨가 강남에 5억짜리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가 되므로 취득세율은 8%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더하면 총 9.4%인 4,7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O'씨가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1주택자 상태에서 구입했다면 어떨까요? 취득세는 1.1%인 5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무려 4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순서만 바꿔도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숨어있는 주택수 함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세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까다롭게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분양권도 주택입니다. 입주권도 주택입니다. 심지어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B씨는 재건축 조합원으로 입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직 건물도 없는 종이 한 장이라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 상태에서 전세 사는 게 불안해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2주택자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했습니다. 입주권도 이미 주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수를 피하려면 거래 전에 반드시 내가 보유한 모든 부동산을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는 가족명의 활용 전략입니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한 채씩 보유하는 것과 한 사람 명의로 두 채를 보유하는 것은 세금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두 채를 보유하면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중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각각 한 채씩 보유하면 둘 다 1주택자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향후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결국 한 사람 명의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년, 20년 후까지 내다보고 명의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보유 단계 절세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종부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종부세는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라 부담이 큽니다. 특히 최근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폭탄을 맞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 보유공제와 고령자 공제입니다. 실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공시가격 15억 아파트를 보유한 70세 C씨의 경우 기본 종부세는 약 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 보유공제 50%, 70세 이상 고령자 공제 30%를 받아 총 80%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160만 원만 내면 됩니다. 640만 원을 절약한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집이라도 누가 얼마나 오래 보유했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둘째는 세대 분리로 세금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세대가 합쳐져 있으면 주택수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한 채, 자녀가 한 채를 보유하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중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성인 자녀가 독립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각각 1주택자가 됩니다. 실제로 D씨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매년 종부세 2천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세대 분리를 했더니 부모님도 본인도 1주택자가 되어 종부세가 0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형식적인 분리는 안 됩니다. 실제로 독립된 생활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공시가격 관리 전략입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 다르고 같은 아파트라도 층수나 향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라도 로열층은 공시가격이 높고 저층이나 탑층은 낮습니다. 만약 실거주가 목적이고 종부세가 부담스럽다면 일부러 공시가격이 낮은 저층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 씨는 25층 아파트에서 3층으로 이사하면서 공시가격이 2억 낮아져 매년 종부세 300만 원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 단계 절세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완벽 활용법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부동산 절세의 꽃입니다. 12억 원까지는 양도 차익이 아무리 커도 세금이 0원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2년 보유, 2년 거주가 기본이지만 예외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F씨는 서울에 10년 넘게 산 아파트를 12억에 팔았습니다. 양도 차익이 8억이었지만 당연히 비과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3억의 양도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F씨는 지방에 어머니가 물려준 주택이 있었는데 이를 깜빡했던 것입니다. 상속주택이 있으면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이처럼 비과세 조건은 생각보다 복잡하므로 매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양도 시점 분산 전략입니다. 양도세는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 해에 여러 채를 팔면 세율이 급등합니다. 실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G씨가 양도 차익 3억짜리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2025년에 2채를 모두 팔면 양도 차익 6억에 대해 최고 세율 45%가 적용되어 약 2억 원의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2025년에 한 채, 2026년에 한 채를 팔면 각각 3억에 대해서만 세율이 적용되어 총 1억 2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8천만 원을 절약한 것입니다. 이처럼 매도 시점만 조정해도 큰 절세가 가능합니다. 셋째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극대화 전략입니다. 부동산은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80%를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H씨는 2억에 산 집을 10억에 팔아 8억의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3년 만에 팔았다면 양도세는 약 2억 원입니다. 하지만 10년을 보유했다면 80% 공제를 받아 1억 6천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세금은 4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1억 6천만 원을 절약한 것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주택을 정리할 계획이라면 미리 10년 이상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아본 부동산 세금 절세 전략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취득할 때는 주택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타이밍을 조절하면 수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에는 장기 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활용하고 세대 분리를 검토하면 종부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할 때는 비과세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시점을 분산하면 양도세를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금은 거래 전에 미리 계산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거래가 끝난 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전략들을 실제 거래에 적용하시면 합법적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다 함께 절세 전략을 공유하여 주십시오. 특히 부동산 거래를 앞둔 분들에게 꼭 전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